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자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일이든 평소에 하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알아차리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중 지점, 즉 초점의 대상을 갖는 것이다. 마음이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마음을 원래 초점을 맞추고 있던 대상으로 다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가장 선호하는 대상은 양치질이다. 양치질은 익숙한 활동이고 집중 지점이 명확하며 길어야 3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알아차림을 유지하기가 쉽다. 물론 이렇게 자각을 유지하며 이를 닦는 방법은 사람들 대부분의 평소 양치질 행태와 다르다.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이를 닦으면서 이후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두 방법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마음을 챙기면서 양치질을 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보라. 자신이 어떤 신체 감각을 가장 쉽게 알아차리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초점의 대상으로 삼으면 좋다. 칫솔로 이를 닦는 소리일 수도 있고, 팔이 좌우로 움직이는 느낌일 수도 있고, 치약의 맛이나 냄새일 수도 있다. 이 대상 가운데 한 번에 단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지면 자신이 어느새 생각에 빠져들거나 서둘러 다음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칫솔질을 너무 열심히 한다거나 너무 건성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자신이 지루해 한다는 것을 자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관찰한 것은 모두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마음은 고요하게 안정되어 집중될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없이 산만해질 수도 있다. 물을 한 컵 마시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가능한 한 빨리 그저 목구멍으로 넘기는 대신 시간을 갖고 그 경험을 자각해보라. 실제로 한 컵의 물을 음미하며 마신 적이 언제였는가? 컵을 집어들 때 그 컵의 온도와 질감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입 근처로 올라가는 손의 움직임을 자각할 수도 있다. 입으로 들어가는 물의 맛과 질감을 자각할 수도 있다. 몸의 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면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는 소리를 따라갈 수도 있다. 이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마음이 다른 곳을 떠돌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저 가만히 주의를 돌려 물 마시는 과정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 된다. 어떤 상황에든 이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마음이 매우 고요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하며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삶을 온전히 경험하며 마음이 참으로 고요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리고 고요함과 함께 명료함이 찾아온다.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사고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마음의 성향과 패턴도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 당신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해롭거나 비생산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온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은 결례가 아닌가요? 나는 이 질문에 매번 웃음을 터뜨린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늘 그들의 말과 감정에 몰입해서 다른 것에는 결코 집중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실제와 거리가 멀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만 골몰하느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친구와 이야기하며 길을 걷는다고 하자. 걷기는 비교적 자율적인 동작이지만 일정량의 알아차림은 적용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달리는 차에 치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그러한 알아차림의 사이사이에 당신은 쉽사리 주의를 돌려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와 교감할 수 있다. 이 말은 당신이 친구에게 평소보다 덜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단순히 당신의 주의력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느 한 가지에서 또 다른 한 가지로, 이 경우에는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친구의 대화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옮겨 다닌다는 의미일 뿐이다. 알아차림은 자주 실천하면 할수록 더욱 쉬워지고 정제된다. 마음 챙김으로 매 순간을 알아차리면 당신은 상대방과 함께 둘만의 공간에 머무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우리의 명상 클리닉에 다니던 한 여성은 자신의 아기와 함께하는 순간에 마음 챙김을 적용했다. 그녀는 이제 진짜로 아기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전에는 몸은 아기와 함께 있어도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기와 함께 있는 시간에 마음 챙김을 적용하자 점차 실제로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하면서 그 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실로 엄청나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매 순간 완전히 집중한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라. 그것에 똑같이 보답하면 또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라.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자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일이든 평소에 하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알아차리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중 지점, 즉 초점의 대상을 갖는 것이다. 마음이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마음을 원래 초점을 맞추고 있던 대상으로 다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가장 선호하는 대상은 양치질이다. 양치질은 익숙한 활동이고 집중 지점이 명확하며 길어야 3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알아차림을 유지하기가 쉽다. 물론 이렇게 자각을 유지하며 이를 닦는 방법은 사람들 대부분의 평소 양치질 행태와 다르다.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이를 닦으면서 이후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두 방법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마음을 챙기면서 양치질을 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보라. 자신이 어떤 신체 감각을 가장 쉽게 알아차리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초점의 대상으로 삼으면 좋다. 칫솔로 이를 닦는 소리일 수도 있고 팔이 좌우로 움직이는 느낌일 수도 있고 치약의 맛이나 냄새일 수도 있다. 이 대상 가운데 한 번에 단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지면 자신이 어느새 생각에 빠져들거나 서둘러 다음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칫솔질을 너무 열심히 한다거나 너무 건성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자신이 지루해 한다는 것을 자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관찰한 것은 모두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마음은 고요하게 안정되어 집중될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없이 산만해질 수도 있다. 물을 한 컵 마시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가능한 한 빨리 그저 목구멍으로 넘기는 대신 시간을 갖고 그 경험을 자각해보라. 실제로 한 컵의 물을 음미하며 마신 적이 언제였는가? 컵을 집어들 때 그 컵의 온도와 질감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입 근처로 올라가는 손의 움직임을 자각할 수도 있다. 입으로 들어가는 물의 맛과 질감을 자각할 수도 있다. 몸의 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면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는 소리를 따라갈 수도 있다. 이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마음이 다른 곳을 떠돌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저 가만히 주의를 돌려 물 마시는 과정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 된다. 어떤 상황에든 이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마음이 매우 고요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하며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삶을 온전히 경험하며
마음이 참으로 고요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리고 고요함과 함께 명료함이 찾아온다.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사고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마음의 성향과 패턴도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 당신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해롭거나 비생산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온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은 결례가 아닌가요? 나는 이 질문에 매번 웃음을 터뜨린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늘 그들의 말과 감정에 몰입해서 다른 것에는 결코 집중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실제와 거리가 멀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만 골몰하느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친구와 이야기하며 길을 걷는다고 하자. 걷기는 비교적 자율적인 동작이지만 일정량의 알아차림은 적용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달리는 차에 치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그러한 알아차림의 사이사이에 당신은 쉽사리 주의를 돌려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와 교감할 수 있다. 이 말은 당신이 친구에게 평소보다 덜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단순히 당신의 주의력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느 한 가지에서 또 다른 한 가지로, 이 경우에는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친구의 대화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옮겨 다닌다는 의미일 뿐이다. 알아차림은 자주 실천하면 할수록 더욱 쉬워지고 정제된다. 마음 챙김으로 매 순간을 알아차리면 당신은 상대방과 함께 둘만의 공간에 머무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우리의 명상 클리닉에 다니던 한 여성은 자신의 아기와 함께하는 순간에 마음 챙김을 적용했다. 그녀는 이제 진짜로 아기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전에는 몸은 아기와 함께 있어도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기와 함께 있는 시간에 마음 챙김을 적용하자 점차 실제로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하면서 그 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실로 엄청나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매 순간 완전히 집중한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라. 그것에 똑같이 보답하면 또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라.